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이 윙키약 플래너, 제가 지금 4년째, 5년째 쓰고 있는 이 플래너의 두 번째 소개 시간,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하는 이 플래너 리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를 파악해 가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섹션은 Dream to Goals라는 섹션이고, 이건 내가 그냥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걸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를 이 플래너에 쏟아내게 도와주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냥 막연히 잘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거를 하고 싶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섹션이거든요. 이 구성은 드림보드, 그 다음에 드림 어로케이션, 카테고리 오브 이너 파트, 그 다음에 카테고리 오브 아우터 파트, 그래서 셀프와 로우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020년을 리뷰, 그러니까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섹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 골을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진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나의 골을 정제된 글로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goal statement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사실 뭐 사이트 들어가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은 빈종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 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드림보드에서는 크게 또 네 가지 섹션이 나누어져 있어요. 하고 싶은 것,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보드는 제약사항이 없을 때, 그런 상상을 할 때 제약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걸 가지고 싶고 어떤 데 가보고 싶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황당할 정도의 큰 꿈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그런 보드인데, 그 공간을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누어 놓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걸로는 20km 마라톤, 뭐 NBA 입학 이건 했고, 대회 출전, 제가 운동해서 한번 대회에 나가보는 게 그런 게 꿈인데, 지금은 경쟁할 수 있는 레벨들이 너무 빠방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적어놨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책을 10권을 내고 싶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는 NBA 학위라고 적어놨고, 이건 NBA 학위라는 게 적혀 있고, 1000명의 구독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800명이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은 뭐 무인도, 그리고 뭐 이글루 호텔 같이 잡지에 소개되는 정말 나이스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보고 싶다라고 제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드림 알로케이션인데, 이 꿈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배치를 할 때 여기에서는 꿈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 플래너 기준으로는 올해 안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달성하고 싶은 거를 꿈과 목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옆 칸에 쓰게 되어 있어요. 3년 내, 5년 내, 그리고 10년 내, 그리고 someday, 언젠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 그 드림보드의 여러 가지들을 이 시간대에 맞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나열된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올해 안에 달성할 거야 같으면은 12개월의 플랜을 짜야겠죠. 3년 안에 라고 하면은 1년, 2년, 3년의 플랜을 짜야 될 거고, 5년이라고 하면 5년치 플랜을 짜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페이지는 카테고리, 셀프 카테고리와 롤 카테고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섹션이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서 워크숍에서 진행을 했었던 나의 코어 밸류들 있잖아요. 그 코어 밸류에 맞게 이 셀프와 롤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하는 거거든요. 이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역할과 카테고리를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이랑 노력 등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자를 할 때 균형이 잘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나라는 이야기가 여기 되어 있고, 그래서 이 5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이너 파트, 셀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섹션인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재산과 부, 신체적인 건강, 취미와 즐거움, 배움과 성장,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제시를 하고, 이 5가지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에 맞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뭐라도 49대 51로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신체적 건강, 2번이 정신적 건강, 3번이 배움과 성장, 4번이 재산과 부, 5번이 취미와 즐거움, 이렇게 나열을 해놨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자기의 플래너를 보면서 트래킹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은 롤에 대한 건데, 롤은 내가 나 혼자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누구, 집에서는 누구,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구, 뭐 학교에서는 누구, 이런 식으로 나의 롤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더 재정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가족, 직장, 학교, 친구, 사회, 이렇게 5개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위는 제 입장에서는 1번은 당연히 가족, 2번은 직장, 3번은 학교, 4번은 사회, 5번은 친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서의 셀프하고 두 번째의 이 롤하고의 5개를 합치면 1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순서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셀프가 제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롤 나왔다가 셀프 나왔다가 롤 이런 식으로 그 10가지를 나열해 놓고 다시 순서를 한번 정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역할에 따라서 나의 중요도를 한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셀프와 롤에 따른 중요도하고 코어 밸류하고의 전체적인 그 조화를 생각을 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의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10가지의 순서는 1번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남편과 아빠로서의 롤, 두 번째는 제 신체적인 건강, 세 번째는 이 멘탈 건강, 네 번째는 회사에서의 직장인 마케터로서의 그런 롤, 다섯 번째는 배움과 성장, 뭐 책을 읽는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는 거, 여섯 번째는 학교를 다니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모으고 그 운용을 해야 되니까 재산과 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회,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취미와 즐거움, 열 번째는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이 10가지를 쭉 나열하고 나면은 이 10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뭘 해야 되냐면, 네가 셀프 워크샵을 해가지고 중요한 10가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순서를 매겼으니 그걸 네가 올해 2020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카테고리 10개를 쭉 다시 적은 다음에 이 10가지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잘한 일과 성취한 일,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해서 나를 실망시키고 주변을 실망시켰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 10가지를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빡빡하게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작년을, 그러니까 올해를 리뷰했다고 하면 내년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달성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쭉 다시 세부적으로 적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에 또 그 키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카테고리가 10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 10가지의 성격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프로젝트성하고 습관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성 같은 경우에는 P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얘는 프로젝트성이야. 그 습관성 같은 경우에는 habitual 해가지고 H를 표시를 해서 습관성으로 따로 빼는 거죠. 프로젝트는 타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가면서 진척을 시키는 거고, habitual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습관성, 이런 거죠. 책을 쓴다 그러면 챕터들을 쫙 나눠놓고 오늘은 몇 개를 썼네 이렇게 하는 게 프로젝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성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놓은 게 이 플래너의 카테고리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대망의 목표 선언서가 되는 거예요. 목표 선언서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썼죠. 이 카테고리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의 가치를 제일 위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3개. 그리고 이 카테고리, 아까 셀프 5개, 그리고 롤이 5개. 각각 5개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그 아래쪽에는 내가 생각하는 핵심 프로젝트성 목표, 그 10가지 중에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하나씩 해치우면서 진척시켜야 하는 그 프로젝트성 목표가 5개. 그 밑에는 습관성으로 내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들을 5개 써놓고, 그 밑에다가는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하고 이름과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그 인생에 중요한 걸 위해서 올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올해 내가 뭐 할지 생각한 것 중에 어떤 게 프로젝트성이고 어떤 게 헤비추얼, 반복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여기에 종이로 적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보지는 않지만 자주 보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목표 지향적이 되는 거죠. 이 라이프 플래너의 컨셉에서 코어 밸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Dream to Goals는 오늘 말씀드렸고 마지막 남은 게 액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4년째 쓰고 있는 이 윈키아 플래너의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이 플래너를 사용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즐겨 쓰는 플래너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들로 한번 자신의 올해의 삶을 반추해보고 내년의 삶을 준비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세션. 이 세 번째 세션, 액션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제 세 번째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중한 거 먼저 챙기시고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